혹시 우리도 하면서 물음표를 던졌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시작은 예. 대출 총량 규제. 한 제가 볼 때 한 1, 2년 안에는 나올 것 같아요. 아, 대책이? 예. 뭐냐면 토지 공개념. 아, 잠깐만. 아니, 그거 되게 위험한 발언이야. 네. 토지 공개념 도입 확대. 아, 저 얘기 맞아. 이게 88 올림픽 때 할 거예요. 이 시나리오를 잘 보면서 앞으로의 시나리오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오늘 또 신기한 걸 갖고 왔습니다. 어저께 방송한 거에 이은 건데, 어저께 방송한 게 요거였죠. 요거 일본 87년과 90년에 쌍봉을 칠 때 그때 327 융자 총량 규제라는 걸 발표를 하면서 요게 전년 동기비 부동산 대출 증감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30%가 넘었다가 10%대로 줄었다가 쭉 증가할 때 여기서 327 대책을 나오면서 증가율이 뚝 떨어져 갖고 0%까지 떨어졌어요. 총량 규제니까. 그러면서 7개월 후에 고점을 치고서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거예요. 이걸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지금 빨간 거는 제 데이터입니다. 실질지수면서 고점을 기준으로 했는데 2월 달에 살짝 꺾일랑말랑 하고 있어요. 정고점을 살짝 넘었습니다. 근데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아직 한참 못 넘었고 KB 기준으로도 못 넘었고 명목은 넘어 있어요. 명목은. 이거 실질지수예요. 그다음에 부동산원도 못 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좀 더 오르다가 빠지든 뭐 곧장 빠지든 어쨌든 쌍봉 패턴이거든요. 이 패턴이 일본의 그 35년 전에 87년과 90년에 쌍봉을 칠 때랑 똑같은데 이 90년 오른쪽 쌍봉 이때 살짝 넘었었거든요. 이때가 327 용자 총량 규제. 요때 이후로 대출이 증감률이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계속 15% 여기가 10%거든요. 7% 4% 갔다 0%까지 갔어요. 대출이 안 는 거죠, 이제는. 총량 규제니까. 그러고 나서 이게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됐는데 우리 데이터를 딱 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을 했어요. 요거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제가 1500개 단지로 만든 쌍봉 형태고요. 명목으로 좀 더 올라 있는데 실질로는 뭐 한 몇 프로 한 3% 정도 올라 있는 3% 정도 돌파해 있는 상태인데 꺾이랑 말랑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요 초록색이 627 총량 규제거든요. 이때 보시면 증감률이 이게 이제 0%까지인 거는 이제 2023년도에 여기가 폭락할 때 영끌 노동강들 폭락하고 막 그럴 때 강남구도 같이 빠질 때 그때였다가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대출을 계속 늘렸었죠. 늘렸는데 여기 여차하면 요 고점을 넘을 뻔했잖아요. 10%까지 이게 한 9% 되거든요. 9%를 넘으려고 딱 하는 순간에 627 대출 총량 관리 우리는 관리라고 그래요. 관리가 딱 오니까 이때부터 증감률이 늘긴 느는데 1년 전보다는 덜 는다는 거야. 요게 이게 이제 이게 0%니까 지금 이게 한 8.5%, 8%, 7.5% 이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이때도 먼저 이게 꺾인 다음에 상투가 와가지고 이렇게 폭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대출이 계속 그러니까 증감률이 감소된 거죠.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증감률이 그러니까 덜 늘어난 거죠, 작년보다. 이게 딱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딱 이 찰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일본이 좀 전에 봤던 일본이 쌍봉을 칠 때 대출과 관련됐을 때 대출이 막 전년 대비 막 30%대가 넘었다가 쌍봉 치고서 빠졌다가 다시 늘려다가 여기서 이게 한 15%일 때네요. 15%일 때 융자 총량 규제가 나오면서 대출이 전년 대비 0%까지 줄 때 얘가 상투 치고 빠졌단 말이에요. 그 패턴이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의 융자 대출 총량 규제도 627 대책 나오고 나서 대출이 그러니까 증가율이 주니까 늘긴 늘어도 덜 느는 거죠. 그런데 변곡점이 왔다. 너무너무 똑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제가 일본과 우리의 패턴이 비슷하다. 그건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테크니컬 애널리시스예요. 근데 지금 요 대출 관련된 거는 그야말로 펀더멘탈적인 거거든요. 너무너무 상황이 비슷하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죠. 정도의 차이는 우리는 여기까지 왔었네. 네. 자꾸 확실히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하자마자 627 24일 만에 627 대책이 나왔잖아요. 하시모토가 내가 발족되자마자 27일 만에 327 대책을 했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그보다 3일 정도 좀 더 빠르게 24일 만에 627 대책 나오고 나서 물론 하시모토 때도 추가적으로 7개월 더 올랐었어요. 야금야금. 우리도 7개월 동안 오른 거예요. 그다가 꺾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장기간의 하락의 어떤 그 시발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일본과 우리나라의 35년 전을 비교를 하니까 요 7개월과 요 7개월이 너무너무 똑같은데 당시에 대출과 관련된 데이터를 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자, 그래서 와, 신기하다. 대출 총량 규제.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쌍봉 패턴이 과연 적중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결국은 대출로 인해서 아파트가 매매가가 서울 아파트가 결국은 꺾일 것이다 1번. 아니다. 대출 없이도 현금 부자들이 많아서 강남 아파트는 계속 오를 것이다 2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써주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제가 지방을 이틀 동안 내려가서 방송을 조금 부동산 방송을 조금 못할 것 같아요. 주식 방송만 하고 회원들이니까 거기는 돈 내고 하는 거니까 해야 돼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허제 해제와 3월 24일 확대 재지정을 기폭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투기적 과열 양상이 격화되었고 시장 교란 행위도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이 가계 순자산의 73.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좁은 국토와 한정된 토지에서 남들이 들어가 살아야 할 주거 공간에 투기를 하고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자랑까지 하는 시대는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주택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국민들의 주거 불안과 청년들의 근로의욕 저하, 사상 최악의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3월 이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계약 해제 건수가 폭증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아파트 시장을 폭등시키는 것은 일상적인 100건의 계약이 아닌 신고가 한 건에 의할 때가 많기 때문에 투기 세력들은 쉽게 이러한 유혹에 빠집니다. 과거에도 신고가 허위 등록 후 후속 계약이 등록되면 슬그머니 이를 해제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조작함으로써 시세를 올리려는 부정한 작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를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의 조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실태조차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최근에 비정상적인 실거래가 대량 계약 해제 사태를 통계적으로 집계하여 과거와 비교하며 그 실태를 먼저 알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신고가 허위 계약 등록 후 후속 계약 등록 시 이를 해제하거나 계약과 해제를 반복하는 자전거래 등 책임있는 국가기관의 아파트 실거래가 조작 여부 실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허위 매물 등록과 시세 담합, 허위 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작전 세력 감시를 위한 금융감독원, 증권감독원과 같은 부동산 감독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국가 차원에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집값 폭등과 이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하여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